일본이 포함된 GCAP 전투기가 2030년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진전이 좀 있긴 할 텐데 그걸 다들 뭐 좀 의심을 하고 있고 2040년도부터는 실전 양산 배치를 이제 하면은 이미 우리는 그때 블록 3가 완성이 된 상태예요. 속도 면에서 실전 배치, 양산, 수출 뭐 이런 면에서는 경쟁이라고 보기는 지금 이르죠. 일본은 대한민국의 KF-21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실제로 관심이나 평가가 있었나요? 그동안에는 이제 KF-21에서 외면을 철저히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관악물을 이제 보면은 잘 소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제 인정을 하는 이제 분위기예요. 이건 나름대로 개발을 잘 하고 있고 성공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게 이제 4.5세대로서 제대로 신생 4.5세대. 자기들은 이제 과거에 20여 년 전에 물론 이제 시작은 1990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F2 전투기. 그걸 한때 자기들이 내세웠는데 이미 이제 시간은 그만큼 많이 흘러왔고 35년이라는 시간도 지났고 90년대, 2000년대. 그래서 이제 그게 구형 전투기로 이제 전락하고 기껏해야 공대함 미사일 여러 발 달고서 4발 달고서 중국의 해군의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또 화력으로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먼저 자국산 전투기를 해봤다는 이제 그런 뭐 생각은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치고 나갔기 때문에 KF-21로. 그래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영국으로 달려가서 현재 GCAP 국제 공동 개발 그게 이제 뭐 5.5세대니 뭐 6세대니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이제 사람들에 따라 달리 이제 평가를 이제 이름을 주어지는데 자기들은 이제 국제 공동 개발을 가는 거죠. 영국 중심에 영국에 이제 이끌려가는 영국과 이태리한테 자기들이 이제 한계가 엔진 개발에 있어서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영국의 롤스로이스 엔진에 의존해서 글로 합류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우리 거를 이제 뭐 비하를 한다든지 뭐 부러워한다든지 그런 면보다는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보는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 한국, 미국, 일본의 군사력은 중국을 상대로 뭐 이렇게 좀 뭔가 같이 연합훈련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이제 그런 측면에서 1차적으로 중국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연합전력의 일부분은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작전하는 입장에서. 근데 그게 어떤 이제 그 체제가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는 그런 게 사라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다시 우리가 부닥칠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근데 현재로서는 그냥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평가를 뭐 잘하고 있다. 뭐 좀 더 지켜보자. 근데 결국 관건은 스텔스 전투기를 앞으로 만들어내는 게 그게 관건이다. 현재 블록 1, 2에 대한 진행 속도나 어떤 이루고 있는 기술은 뭐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이제 하고는 있어요. 그다음에 FA50 수출에 대해서도 뭐 계속 지켜는 보고 있다고요. 자기들이 이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로우급 전투기지만은 뭐 그것도 이제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전에보다는 좀 외면을 하려고 하는 건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한국의 KF-21과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경쟁 구도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맞대결 구도가 될 수 있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4.5세대로 해서 5세대를 지향하는데 출발이 먼저 이루어졌고 이 영국 중심의 일본을 이제 끌어들인 그 GCAP 차세대 전투기가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국제 공동 개발이 이렇게 3개국 모이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게 이제 그 전에 유로파이터 타이푼 4개국이죠. 그다음에 토네이도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 시간을 못 맞춰요. 그다음에 좀 비싸게 나오고 전투기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부작용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뭐 인도네시아가 옆에 붙어 있긴 하죠. 아직은 붙어 있지만은 우리가 다 거의 하다시피 했고 그러면서 속도 면에서 그다음에 실전 배치 양산, 수출 뭐 이런 면에서는 경쟁이라고 보기는 지금 이르죠. 이 영국 주도의 일본이 포함된 GCAP 그 전투기가 GCAP 2030년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진전이 좀 있긴 할 텐데 그것도 각국의 영국과 이태리, 일본의 부대 배치는 과연 2035년도부터 될까? 그걸 다들 뭐 좀 의심을 하고 있고 뭐 어쨌든 완성을 시킨다 치면은 2040년도부터는 실전 양산 배치를 이제 하면은 이미 우리는 그때 블록 3가 완성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뒤질 게 없다고 좀 보고 있어요. 물론 자기들이 추구하는 게 영국 중심이 추구하는 게 AI를 이제 접목시켜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신기술을 넣겠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생각이고 그거를 구현시키려면은 지금의 F-35 보듯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영국 주도의 CCAP도 자기들이 미국에서 벗어나서 그동안 안 했던 스텔스 전투기를 사실 한다는 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때는 블록 3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2040년대의 시장에서는 상당히 또 그게 경쟁이 될 수도 있어요. 실질적인. 그리고 우리도 지금 AI 접목하는 것도 생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업 전투기 그것도 지금 동시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다 그게 모이면 이제 블록 3 모이면 그때 가서 뭐 지금의 튀르키예 칸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때 가서 GCAP가 우리하고 경쟁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저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잘하고 있고 KF-15 개발이 아주 순조롭고 해서 오히려 이제 2040년대에 블록 3가 이제 수출 시장에서 기대가 되고 있죠. 현재로서는 이제 블록 1을 이제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필리핀 같은 나라가 이제 필요할 것이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근데 블록 2도 이제 뭐 여러 나라들, 폴란드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도 다목적 전투기니까 그런 단계적 블록 1, 2, 3.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이제 다행히도 국제 공동 개발 영국 전투기가 그렇게 아주 제대로 활발하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다행이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중심의 F카스, 이거는 지금 독일하고 헤어지네 만에 지금 그러고 있어요. 돈 문제 때문에. 또 결국 그러다 보면은 프랑스의 전통, 다소 에이비에이션 전통이 혼자 개발하는 옛날 미래 전투기처럼 그런 측면에서 또 독자 개발로 이제 수습을 한다 보면은 또 시간이 지연돼서 오히려 이제 프랑스의 독자적인 스텔스 전투기 개념, 물론 이제 뭐 6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표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늦게 또 출발하면 2045년도 가야 되는 늦게 출발하는 그 순서대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이제 우리 KF11에 XX라고 하는 KF-XX 하는 이제 블록 3도 이런 면에서는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걸 봐서는 잘할 것이라 기대가 되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전 우리 입장에서는 뭐 전혀 문제 없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KF-21이 실전 배치되면 일본의 F-35나 차세대 전투기 전력과의 균형의 변화가 생기나요? 근데 이 부분의 문제가 일본에 우리보다는 F-35를 일단 뭐 이제 더 도입을 이제 하니까 147대까지 뭐 도입을 하겠다고 이제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수직 이착륙 전투기 포함해서 B형까지. 반면에 우리는 현재 결정된 거는 39대 플러스 20대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가 이렇게 지금 격차가 있어요. 그게 이제 향후에 몇 년 흘러가면서 점점 이렇게 보수가 이제 일본은 늘어나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KF-11을 이제 생산을 이제 120대까지 하는데 이건 또 스텔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결국 2040년도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블록 3 KF-XX 그리고 또 일본 역시 그 영국 주도의 GCAP를 이제 공동 생산을 하면서 부대 배치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균형을 한일 간의 전투기 전력이 또 다른 새로운 이제 경쟁이 들어갔다 시작이 됐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양국이 이제 F-15 일본은 F-15 JSI라는 이제 개량 사업이 있고 우리는 이제 59대 개량 사업이 있죠. F-15K를 이제 개량용 버전으로. 그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화력, 투발하는 별도의 전력으로 이제 빼버리면은 결국 이제 일본은 이제 F-35로 최종 147대 도입하는 거, 장만하는 거, 그 다음에 GCAP는 이제 일본판이 이제 들어오는 거. 우리는 F-35는 더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KF-11을 블록 3에 가서는 숫자를 이제 도입 숫자를 늘려야 되겠죠. 그 스텔스 전투기가 된 거로. 지금 현재로서는 120대인데 FXX라는 블록 3 스텔스 전투기도 최소 120대는 이제 만들어야 되는 장기 로드맵이 지금 이제 만들어져야 되죠. 소요제기가 지금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때 예산 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아주 먼 훗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2040년도부터 양산을 하더라도 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15년 이후 얘기인데 그래서 KF-12로 발전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6세대 전투기로 바로 개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6세대 전투기가 또 그것도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현재 계획상을 보면은 또 다시 좁혀질 날은 다가오지 않겠나. 2040년대 이후에는. 근데 중간에 과도기.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일본이 우리 공군 전력보다는 또 그렇게 뭐 월등히 앞서지 않는 과도기 들어가 있어요. 거의 뭐 이렇게 막 엇비슷하게 돼버린 시기. 사람들은 잘 얘기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일본이 급한 대로 이제 F-35A하고 B를 더 이렇게 도입하면 이제 이게 용에서 좀 벌어지고 떨어지고 이제 그런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우리가 KF-11을 다 장만 110대 또 110대 하면은 이제 막 이렇게 같이 막 경쟁을 이제 하는 걸로.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뭐 양국 간의 시속 게임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좁혔다고 생각했는데 또 벌어지기 시작할 수도 있고 그게 다 스텔스 전투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 블록 3 올해부터 R&D 개발 연구 들어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게 또 다른 차세대 전투기가 되기 때문에 국산 전투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서도 예산 배정을 바로 오케이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방 예산안에서 전체적인 액수가 늘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체 액수 는 것보다는 이제 블록 3에 대한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번 전체 액수가 작년보다 늘었는데 사실 소위 일반적으로 인건비 있죠. 장교나 부사관들에 대한 처우 개선 이제 그런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력 그 개선 쪽보다 그래서 그게 다 포함돼서 늘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가서는 또 이 지금 R&D 전투기 개발이라는 새로운 전투기, 그다음에 신무기 사는 거 미국제 거기에도 좀 더 돈을 좀 투자하지 않을까 이 전력 개선 쪽에. 그러면 내년에는 더 이제 어떤 인건비 쪽하고 그래서 맞물려 가지고 뭐 상당히 좀 늘어날 것 같아요. 더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망은 그 핵심 가운데 이제 KF-21의 어떤 차세대 KF-21 블록 3죠. 그게 이제 자리하고 있다. 뭐 주변국 문제가 다 이렇게 첨예하게 이제 있기 때문에. 앞으로 KF-21이 수출 시장에서 일본 전투기와 경쟁할 가능성도 있나요? 일본 무기라는 게 최근에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게 이제 해금이 됐다고 하는데 활발하게 하지는 않고 있고 이제 기껏해야 필리핀 입지를 하는 거 있죠. 뭐 레이더를 이제 판매를 처음 해봤네. 아니면은 중고 호위함 자기들이 사용하던 연안 전투함을 이제 뭐 좀 거의 헐값에 뭐 6조 넘긴다고 해서 이제 그게 또 일종의 수출을 시도하는 건데 이제서 이제 일본은 방산 수출을 이제서 호주도 이제 이번에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2025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고 이게 이제 향후에 GCAP 전투기가 완성이 됐을 때 2035년 이후에 이거는 아직 좀 전망하기 좀 이르죠. 왜냐면 그때 정도 10년 후에 이렇게 그 사이에 뭐 기존의 라팔이 몇 대 더 팔리거나 그리펜, 슈퍼 그리펜도 이렇게 몇 대가 더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남아 있긴 하고 그리고 또 KF-11이 등장을 이제 할 것이고 수출 시장에서 FA-50 블록 20도 이제 또 등장을 이제 할 것이고 조만간 그리고 미국의 F-15EX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F-15EX뿐만 아니라 F-16V도 뭐 언제 뭐 라인을 닿을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살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장 전투기 시장을 보면은 뭐 일본이 자국에서 공동 개발해서 자국에서 만드는 전투기가 어떤 이제 영업권이 나눠질 거예요. 영국은 뭐 유럽을 담당한다든지 이태리는 뭐 어디 뭐 중동을 담당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뭐 동남아시아를 담당한다지. 그럼 그래봤자 이제 우리하고 부닥치면은 아마 필리핀에서는 부닥칠 가능성이 있네요. 필리핀 정도는. 근데 나머지 나라는 일본제 이런 공동개발 전투기를 살 수 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이미 남미 시장은 또 이미 다 점유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스웨덴 같은 그리펜에서 뭐 중미는 원래 전투기 보유기 좀 뭐 미비하고 그러니까 중남미, 아프리카는 뭐 지금의 아주 낙후되고 노후화된 중국제 전투기가 계속 뭐 현대화될 것 같지는 않고 중국제 전투기에서 뭐 또 산다는 얘기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치열하게 또 싸울 수 있는 거는 이제 일본이 이제 중동에 진출하면은 그 부분에 이제 알 수 없는 나라에서 이제 어느 특정 나라가 일본제 전투기나 대한민국 KF-11을 두고 싸울 수는 있다고는 보는데 최근에 중동 국가 대부분 국가들이 4.5세대 전투기 중심으로 도입을 하거나 발주를 하거나 그런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아니고서는 이제 살 그 이유가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우리가 먼저 KF-11이 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경쟁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특정 나라로 이렇게 지을 수는 없다 아직은. 근데 뭐 현재 일어나는 일본의 진출 현상을 보니까 필리핀에서는 좀 부닥치지 않을까. 나중에 15년 이후에 그럴 가능성은 좀 보이는데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보수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이렇게 아주 뭐 미래를 확정을 짓듯이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직은 해당되는 그 GCAP 국제 공동개발 전투기가 제대로 된 그 시제기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블록 1 기준으로 KF-11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벌써 시차가 있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훈련기 교체 문제로 FA-50, T-50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KF-21과 한일항공력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데서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이 T-50 계열을 갖는다?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오로지 기존에 저희도 이제 뭔가 포커페이스, 그러니까 좀 교란책일 수가 있는 게 미국 보잉사의 T7 계열이나 뭐 T7J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뭐 문제가 많다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저희들한테 미국제 무기를 사거나 공동 개발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거고 그런 이제 교란책이죠. 헷갈리게 만드는 거고 무슨 국제 항공우주 산업청에서 이번에 모형을 하나 갖다 놓는다든지 독자 개발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 남아있는 대상국이 이제 이태리하고 군사협력이 상당히 긴밀하거든요. 일반 해상자위대가 어떤 교리, 함정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태리해군은 상당히 참조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아주 전통적으로 이태리의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현재 M346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있고 F-35B 때문에 공동 운영국이기 때문에 어떤 조종사들을 파견,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다든지 그건 벌써 5년 전부터.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나. T7J 아니면 이제 M346의 일본판. 그들이 진짜 경쟁에서 도입을 될 거로 좀 보고 있지. 뭐 공동 개발 이외에 아니면 뭐 독자 개발은 아닌 것 같고 모형은 이제 제사주죠. 이건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T50 미국 로키드 마틴하고 공동 개발했던 T50은 가능성은 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마디로 가능성 없는 거를 이쪽 계통의 유튜브 계통 중심으로 하도 뭐 소재가 없으니까 만들어낸 거로 보고 있어요. 일본의 블로거들이 뭐 몇 마디 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현실화되지도 않고 물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카이가 일본의 어떤 방산전시회가 하나 있죠. DSEI 도쿄. 그다음에 이제 국제 항공우주 산업전 이제 경연제 하는데 작년부터 이제 그거를 이제 가서 선전을 했다고 해서 이게 판매가 된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 양국 간의 이제 국방장관 일본의 이제 방위상이나 우리 국방장관이 만나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한 게 이런 그러니까 민감한 분야보다는 무기 쪽으로 볼 수 있는 민감한 분야보다는 약간 옆쪽에 사이드 측면의 무기를 볼 수 있는 우주 자산, 그다음에 사이버전이라든지 AI 이쪽 부분을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어요. 이걸 직접 살상병기가 아닌 눈에 안 보이는 그거를 이제 형성할 수 있는 무기체계, 그걸 배경을 삼아줄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쉽게 어떤 양국 감정에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감정에 거기에 걸치지 않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협력을 이제 한다. 지금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기 이렇게 비무장을 하더라도 전투기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채택이 된다. 뭐 우리가 제시를 열심히 한다.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양국 간의 어떤 뭐 협력, 군사 교류 협력은 이제 발전시키려고도 하고 있고 예전에는 또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에 경쟁이 있는 보잉사나 M346, 레오나르도 그 중에서 일본판으로 개조하지 않을까. 그래야 시간도 절약되고 개발비도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좀 저는 이렇게 앞서가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현재 상태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업적 티치라는 거는 있어도 어떤 얘기하기 좋은 그런 뭐 블로그 일본의 블로그라든지 그걸 또 우리가 받아다가 이제 뭐 만드는 뭐 유튜버라든지 그래서 이건 뭐 전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you